안녕하세요. 집덕 방지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주 바로 옆 동네가 완주군인데요. 저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이 완주군 로컬푸드에서 구입을 합니다.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농가에서 유통 없이 직접 가져다 놓으시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저렴하죠. 이 두 가지도 좋지만 제가 로컬푸드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제철 식재료를 눈으로 직접 보고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인데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장을 보다가 달래와 쑥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아,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는데요. 간혹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가면 장화를 신으시고 밀짚 모자를 쓴 정말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가 딸기를 진열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즐겨 먹던 딸기는 바로 저분이 그동안 농사를 지으셨던 거구나 하면서 좀 더 딸기가 그다음부터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쁜 현대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생동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로컬푸드가 전 좋습니다. 요즘은 농산물의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되어 있어 사시사철 각종 채소와 과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제철 식재료의 의미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가 여름에 유독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귤도 겨울철이 더 맛있잖아요. 저는 제철 식재료를 떡에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 내내 기다려지는 맛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장을 보러 갔다가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만드는 완두콩을 사갖고 왔습니다. 완두콩을 넣은 완두설기는 정말 5월달에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제철 떡인데요. 오늘은 완두콩을 넣어 만든 완두설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두설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완두설기 만들기 전에 재료 설명 간단히. 자, 맵쌀가루 900g입니다. 10% 물잡기 한 습식 쌀가루죠. 전주 우리떡 만들기 연구소 스토어에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완두콩, 생 완두콩이고요. 200g입니다. 탱글탱글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자, 그 다음 소금 2분의 1 스몰티, 그 다음 막걸리 60g. 오늘도 마찬가지로 막걸리로 물잡기를 할 건데요. 이 60g은 물, 우유, 소주 등등으로 대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각자의 장단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쌀가루가 900g이니까 90g의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장식할 완두콩 조금 빼놨고요. 장식할 찹쌀가루 조금 빼놨습니다. 자, 일단은 생 완두콩을 제가 직접 껍질을 깠는데요. 얘를 삶아줄 거예요. 완두콩에다 그 다음 소금 넣고요. 물은 한 500ml 정도, 물은 500ml 정도. 부어서 8분 정도 삶아줄 건데요. 8분 정도 삶게 되면 비린내가 조금 가시기 시작하면서 콩이 부드럽게 익어가는데 마지막 체크하실 때에는 하나 드셔보세요. 완전히 부드럽게 삶아졌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뚜껑을 열고 8분, 끓은 다음 8분 아니고 처음부터 8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을 삶으면 바로 미리 좀 삶아놨습니다. 그냥 주름이 어떻게 보면 짜글짜글한 주름만 생기고 똑같죠. 색깔은 조금 변했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완두설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대부분 학생분들이 완두설기다 하면은 상상하기를 완두콩으로 고물로 넣어서 완두설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완두콩 고물로 넣으면 저는 그닥 잘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완두콩을 쌀가루에 전체적으로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두콩으로 오늘은 물잡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완두콩을 다 넣고요. 그 다음 완두콩이 좀 더 잘 갈아지도록 막걸리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60g 정도가 무난합니다. 자, 이거 뭐 아이들이다 그러면
우유 넣어도 괜찮은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실은 찌면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막걸리 괜찮거든요. 막걸리로 물 잡은 걸 아이들도 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렇게 좀 섞어주신 다음에 얘를 분쇄기에 곱게 갈아줄 거예요. 지금 완두콩으로 물잡기를 할 때 얘를 잘 비벼서 체에 내려야 실은 전체적으로 물잡기가 되는 건데, 체에 내리면 실은 완두콩은 아무리 삶았다 하더라도 조금 딱딱한 감이 껍질 특히 있죠. 얘를 곱게 내리기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호박 썰기를 한다 그러면 찐 단호박을 넣고 손으로 잘 비벼서 체에 내리면 단호박은 어느 정도 잘 내려갑니다. 근데 완두콩은 아무래도 껍질이 조금 부드럽게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분쇄기에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곱게 갈려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곱게 갈릴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쌀가루를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쌀가루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완두콩은 일단 다 들어가야죠. 분쇄기에 쌀가루가 되게 1kg 정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700이나 800 정도에 넣고 그 다음에 부재료 넣고 갈아주시면 되겠는데, 분쇄기는 떡에 실은 자주 쓰이긴 합니다. 뭐 호박 같은 거 갈 때, 블루베리 또 한창 수확할 때는 블루베리 넣고 갈아버리면 블루베리 설기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쇄기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사료 소리가 조금 나죠? 자, 분쇄기를 켜고, 자 보세요. 위아래 고루 섞이도록 한번 흔들어만 줍니다. 이제 색깔이 점점 완두콩 색깔로 변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갈렸죠?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완두콩만 넣은 상태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덩어리 지는 정도를 체크해 봤을 때 덩어리 굉장히 많이 지지 않습니까? 지금 수분이 거의 다 잡힌 거예요. 대략적으로 쌀가루 900g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130, 150, 그러니까 13개에서 15개 정도까지 수분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우리 아까 막걸리 60, 그러니까 한 5, 6스푼 정도에 나머지는 완두콩 200g으로 물잡기가 다 잡힌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넣는 물은 5에서 6 티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대략적으로 8개 정도의 물이 완두콩으로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했죠? 더 이상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설탕 넣고요. 설탕 넣고 가볍게 섞어서 채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질다 그러면 채 내리면 안 되겠죠. 수분이 많이 잡혔을 때 설탕을 섞고 채까지 내려버리면 쌀가루가 더 질어져요. 그래서 쌀가루에 물이 좀 촉촉하게 잡혔다 그러면 채 내리지 않고 설탕을 그냥 섞어서만 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 섞고 채 내렸고요. 껍질이 조금씩 보이죠? 아우, 색깔 너무 이쁩니다. 색깔이. 자, 이거는 그냥 고물로 섞어버릴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시루에 앉혀보도록 할게요. 대나무 시루에 섞어버릴게요. 껍질이요, 많이 막 씹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섞어서 하셔도 생각만큼 껍질에 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섞어줬고요. 위아래 한번 섞은 다음에 시루에 앉혀주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기를 누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공기가 같이 섞일 수 있도록 채에 내려주시고, 다 찐 다음에 입 빠지는 거 어깨만 요런데 이렇게 지금 덜 들어간 부분을 그냥 그대로 계속 쌀가루를 붓게 되면 나중에 떡을 뒤집었을 때 끝에가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게 끝에만 한번 다듬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이쁜
설기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중간에 이고르기 한 번씩만 해주고요. 선생님, 여기에 고무를 넣으면 어떨까요? 이 완두 설기는요, 고물 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이 자체로 맛있습니다. 떡을 씹을수록 그 완두콩의 그 맛과 향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씹히는 게 느껴지는 게 훨씬 제일 맛있어요. 자, 이제 스크래퍼 해주는데, 스크래퍼는 최대한 눕혀서 컴퍼스를 쓰듯이 최대한 눕혀서, 최대한 눕혀야 닿는 면적이 많아서 한꺼번에 쌀가루가 정리가 잘 되겠죠. 자, 됐죠? 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식 조금 해줄게요. 장식은 어떻게 하냐면 완두콩 아까 빼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완두콩을 그냥 넣게 되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건 뭐냐면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 찹쌀가루를 살짝 버무려 주세요. 물 조금 살짝 묻혀 줄게요. 물을 묻혀서 찹쌀가루를 버무린 뒤에 이걸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얌전하게. 얘는 삶지 않은 그냥 생 완두콩이에요. 찜기에 25분 우리가 떡을 찔 때 이 콩도 생 콩이라 하더라도 찌기 때문에 완전히 익어지게 됩니다. 오늘 칼금을 내도 상관없지만 저는 오늘 그냥 케이크 형태로 찌고 싶어서 칼금을 따로 내진 않았습니다. 고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설기이기 때문에 칼금을 넣고 찌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짜잔! 이제 얘를 25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아, 색깔이 더 이뻐졌어요. 색깔이 더 이뻐졌어요. 자, 보이시나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정말로. 자, 오늘은 케이크 박스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일단은 좀 더 넓은 접시로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자, 시루밋을 제거하고 케이크 박스. 오늘은 케이크 박스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케이크 박스에 놓고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그냥 케이크판에 얹어서 초만 꽂았는데 제법 그럴듯하죠? 우리가 찌는 대나무 찜기는 원형의 형태로 생겼다 보니까 백설기, 흑임자 설기 등등 설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렇게 초만 꽂고 예쁜 토퍼만 꽂아도 케이크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완두설기의 맛은 또 어떨까요? 안 그래도 유튜브를 보시고 선생님 떡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하는 많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주 우리떡 만들기 연구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떡 시식회를 개최합니다. 선생님 떡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선생님이 떡이 만드는 시연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그달의 떡, 선정 기준은 그달 가장 인기 좋았던, 그리고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떡을 이달의 떡으로 선정을 해서 직접 만들어도 보시고 다양한 디저트류와 같이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금요일날 전주 내려오셔서 선생님 떡맛도 맛보시고 그리고 전주 여행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떡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집떡 방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